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손회연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는 아마존 오픈서치를 활용한 시멘틱 검색과 하이브리드 검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검색 기술은 이제 단순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픈서치를 활용하면 이런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직접 구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시멘틱 서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벡터 임베딩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멘틱 서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시멘틱 서치와 텍스트 서치를 합친 개념인 하이브리드 서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벡터 임베딩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시멘틱 서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들 간의 의미적인 이제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파악해야 기계적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킹과 퀸, 그리고 맨과 우먼은 이제 성별이라는 의미 축에서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워킹과 워크드, 그리고 뭐 스위밍, 수험처럼 이제 특정 동사의 시제, 변화도 이제 의미적으로 비슷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이제 뭐 한국의 서울, 뭐 일본 도쿄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와 수도처럼 이런 것도 이제 명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제 단순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어떤 이제 의미의 공간 안에서 서로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시멘틱 서치라고 하면 이 단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사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텍스트로 표현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이제 그럼 사실 컴퓨터가 알아듣게 저희가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이걸 이제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컴퓨터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렇게 단어들을 공간 좌표에 표시하는데 의미가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 또는 이제 연관된 단어들이 공간 좌표에서 가까운 곳에 있도록 배치합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은 파이어보다는 컴퓨터에 가깝도록 배치를 한 것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단어들을 좌표 공간에 배치하면 단어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좌표 공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들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어를 좌표 공간상에 표현하려면 각 단어가 원점을 기준으로 방향과 크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과 크기를 가지면 우리는 이를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단어나 문장을 숫자로 변경해서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벡터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벡터는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텍스트보다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죠. 즉, 우리가 단어 서울을 그대로 컴퓨터에 던지는 대신에 이를 수치화된 벡터 형태로 바꿔서 모델이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는 예시처럼 예를 들어 I am at AWS Summit 2025라는 문장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 덕분에 모델은 텍스트를 수치적으로 다루면서 검색, 분류,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같은 작업을 훨씬 더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텍스트가 어떻게 사실 벡터로 변환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뭐 단순히 이제 뭐 텍스트를 뭐 아무렇게나 막 변환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텍스트를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전 학습된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워드 투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어들을 이제 특정 이제 벡터 값으로 매핑해서 하는 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단어만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단순 단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고 문장 전체 의미를 그 문장의 전체의 의미를 반영하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이제 여기 다음 그림을 보시면 텍스트가 이제 벡터로 변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뉴욕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이제 숫자 배열로 표현된 것도 보이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머신에게는 이런 단어들을 이제 좌표 공간에 점이 되어서 이제 위치하게 되면 서로 이제 비슷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끼리는 자연스럽게 가깝게 위치하면서 네, 이제 이런 구조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유사한 벡터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유사한 의미와 맥락을 가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이제 벡터로 변경해서 이렇게 공간 좌표에 표시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튜던트와 북 사이에 이제 뭐 거리를 계산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예시처럼 뭐 컴퓨터와 인터넷은 당연히 컴퓨터와 파이어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의미적으로도 훨씬 유사한 의미와 맥락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나 뭐 문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하고 이제 사용자가 만약에 뭘 물어봤을 때 그 쿼리와 가장 가까운 결과를 찾아주는 것이 이제 시멘틱 서치의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키워드 서치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벡터화해서 좌표 공간에 표현을 한 다음에 비슷한 의미를 찾아서 이제 결과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제 시멘틱 서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 벡터들이 사실 어떻게 정의하는 게 가까운지 뭐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런 거리를 계산하는 것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유클리디언, 그래서 벡터 간의 이제 거리를 계산해서 두 개가 가까우면 유사한 벡터다라고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고 해서 두 벡터의 이제 코사인 값을 비교해서 이 코사인 값이 이제 좀 더 작으면,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작으면 좀 더 유사하다라고 판단하는 방식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벡터의 내적, 즉 이제 닷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들 중에 이제 사용해서 이 벡터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이제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멘틱 서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벡터란 무엇이고 벡터 인베딩이란 무엇이고 그런 것들 이제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오픈 서치가 어떻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로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앞서 이제 앞에서 몇 가지 설명드린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키텀스를 말씀을 해드리면, 벡터, 즉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죠.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제 정수 또는 이제 부동소 수점 값의 배열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텍스트나 뭐 이미지처럼 이제 입력을 받아서 네, 벡터 인베딩을 생성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 여기 설명처럼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이제 표현을 해서 그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값에 이제 객체 수치 표현된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알고리즘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결국에는 사실 이렇게 벡터화를 했으면 이제 시멘틱 서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벡터를 찾을 때 검색 기능을 담당한다고, 네, 어떻게 이제 그 검색을 할지 어떻게 찾아 나갈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페이스 타입이나 시밀러리티 매트릭이라고 해서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이 내용을 이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픈 서치에서는 이제 벡터 서치를 할 때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exact KNN과 approximate KNN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exact KNN 같은 경우는 좀 이름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벡터들을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특정 쿼리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그 현재 이제 인덱싱 되어 있는 벡터들과 다 찾아봐 가지고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 오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모든 벡터를 다 비교하니까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데이터가 많아지면 점점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작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이그젝트 KN을 보통 사용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뭐 이제 필터링을 걸 수 있다, 이게 프리 필터를 걸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그젝트 KN의 방식으로도 벡터 서치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approximate KNN, 즉 저는 이제 ANN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하는데요. ANN이라고 하면 제가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ANN만을 위해서 특별한 자료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젝트 KNN처럼 모든 벡터를 다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제 이 ANN만을 위한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훨씬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approximate에서 나오는 의미처럼 약간의 이제 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 셋이나 그 검색 결과 나온 이후에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는 포스터 필터 방식에서 이 ANN 방식으로 검색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오픈 서치에서 그 실제 이 exect KNN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정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exect KNN은 이렇게 필드를 정의하실 때 이제 뭐 오픈 서치에서 타입은 이제 KNN 벡터로 하시고 디멘전을 지정을 해주시고 넣을 데이터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add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표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하실 때도 이제 KNN 스코어로 검색을 하고, 뭐 저희가 지금 쿼리한 이제 데이터는 0.9, 0.9인데 이 데이터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즉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얘랑 이제 가장 가까운 벡터가 뭔지 일일이 다 검색하는 방식으로 실제 이제 오픈 서치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N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ANN은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이 그림은 ANN 기반의 이제 시멘틱 서치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과정을 이제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체 흐름은 크게 이제 데이터를 셋업하고 이제 데이터를 인제스트, 데이터를 색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NN 검색을 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당연히 저희가 벡터로 변환해서 만들어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할 임베딩 모델을 선택하고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ANN 인덱스를 정의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알고리즘을 지정해서 어떤 자료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색인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저희가 지정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ANN 검색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 KNN, 아니 이그젝트 KNN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면, 아까 이그젝트 KNN 같은 경우는 이제 KNN 벡터와 이제 디멘션만 있었는데 얘는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이 추가됐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알고리즘이 뭔지만 이따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 테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특별한 자료 구조로 이 ANN은 저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HNSW 알고리즘이라는 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드를 정의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비슷하게 벡터를 추가하고, 검색할 때도 이제 뭐 이 지금 이제 쿼리 벡터와 가장 유사한 이 5개의 그 결과를 빠르게 반환해줘, 이런 식으로 실제 오픈 서치에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NN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그젝트 KNN과 다르게 특별한 자료 구조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벡터를 이제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고 인덱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검색 가능한 이제 벡터의 좀 차원을 줄여서 속도를 높이고 정확도를 조금 희생하지만 검색 속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수백만 개 이상의 이제 벡터 검색지, 그래서 사용하기에 좀 좋은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ANN을 위해서 뭐 가능한 알고리즘들인데, 뒤에서 이제 이 HNSW와 IVF가 뭔지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ANN 인덱스를 정의할 때 그 HNSW라고 이제 메소드를 명시해서 저희가 그 인덱스를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 HNSW란
사실 이제 ANN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그 간단히 말해서 이 벡터들을 그 노드로 연결한 그래프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보시면 레이어 2보다 레이어 0이 좀 더 촘촘하고 더 많은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리디 방식으로 제가 검색하는 벡터와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아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그림만 봐서도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어떤 설명이 좀 괜찮은 이 GIF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이제 벡터가 이 파란색 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점이 들어왔을 때 처음 이제 레이어, 가장 상위 레이어부터 비교를 해서, 얘는 이제 EXACT KNN과 다르게 상위 레이어에는 이제 벡터가 적기 때문에 비교할 그 건수가 더 적겠죠. 그래서 먼저 두 건과 비교해서 이 중에 가까운 벡터를 그리디 방식으로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된 벡터들을 보면서 현재 검색하려는 벡터와 더 가까운지 이런 식으로 보면서 찾아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고 전부 다 모든 데이터를 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제 결국 데이터를 이제 자료 구조화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이제 트레이닝이 따로 필요 없고,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이 자료 구조에 넣어주는 형식으로만 활용해서 효율적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알고리즘은 이제 이 IVF라는 알고리즘인데요. HNSW와는 다르게 얘는 이제 데이터들, 이제 벡터들이 있으면 벡터들을 이제 그룹화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벡터들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대표하는 그 벡터들 하나씩 정하고, 먼저 걔들이랑만 비교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사한 애들이 나오면 그 클러스터 안에 모든 벡터와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벡터를 찾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HNSW든 뭐 IBF든 이거 무조건 어떤 걸 선택해라, 사실 이렇게 답을 드리긴 어렵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고객분들의 이제 데이터 구조라든지 뭐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정확도가 좋아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이 좋다, 최고다, 써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유즈 케이스에 맞게 여러 가지 뭐 검색 그 속도 아니면 뭐 얼마나 정확한지 뭐 예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벡터 서치를 할 때 알고리즘에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그래서 결국 이걸 오픈 서치에서 어떻게 실제로 인베딩이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서치를 사용하시면 좋은 점이 오픈 서치에서 이제 다양한 ML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L 커넥터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아마존 베드락의 뭐 타이탄 인베딩과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 타이탄 인베딩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인베딩을 해서 데이터를 색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인덱싱을 할 때도 ML 커넥터를 사용해서 손쉽게 인베딩을 하고 색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서치할 때도 그 쿼리에 대한 인베딩도 생성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쿼리에 대한 인베딩도 ML 커넥터들과 붙여서 뭐 베드락 타이탄에 붙여서 인베딩을 하고 검색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쉽게 그 인베딩 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약 오픈 서치를 사용하시면 그 콘솔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오픈 서치에 붙일 수 있는 뭐 ML 커넥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베드락 타이탄을 붙여서도 인베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또 서드 파티 뭐 코빙 페이스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 오픈 서치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를 그 설명을 드리면, 색인을 할 때 벡터를 함께 저장하고 그 쿼리할 때 의미 기반으로 벡터 검색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픈 서치의 그 전체적인 이 시멘틱 서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서치의 이런 뉴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뭐 외부 서드파티 모델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뭐 아마존 베드락과 같은 것들을 손쉽게 ML 커넥터로 연결을 해서 좀 편리하게 시멘틱 서치 환경을 오픈 서치 내에서 구축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시멘틱 서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 이전 시간에 이제 배운 키워드 서치, 즉 렉시컬 서치와 시멘틱 서치 중에 어떤 거를 써야 할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이거는 또 정확한 정답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검색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그 검색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검색 시스템의 목표는 이제 사용자가 사실 정말 찾고 싶었던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뭐 키워드 서치만 한다, 시멘트 서치만 한다. 사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만 쓴다기보다는 이거 둘을 함께 써서 두 가지의 이제 장점을 좀 혼합해서 사용하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 서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가 왜 필요한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검색 엔진을 만들었는데 이 검색 엔진에 만약에 저희가 코끼리 식당이라고 검색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 이런 두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그래서 사실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제 이 왼쪽에 렉시컬, 즉 키워드 서치로 해가지고 난 정말 이 코끼리 식당 이 자체 키워드 매핑되는 것을 찾고 싶어. 이게 이런 요구 이런 걸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제 시멘틱 베이스로 나는 이 실제로 이제 뉴스에 이제 코끼리가 식당에 이제 쳐들어가서 이렇게 뭐 난동 부리는 이런 것들을 찾고 싶을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써라라고 사실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키워드 서치와 시멘틱 서치를 두 개를 결합해서 같이 활용을 하는 시멘틱 서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하는 사실 질문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고 이거를 사실 키워드만 찾는다, 뭐 의미만 파악한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단정 짓기 힘들기 때문에 이 둘의 장점을 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서치를 구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왜 하이브리드 서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예시로 이제 보여드렸지만 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키워드 서치와 시멘틱 서치, 그 렉시컬 서치와 시멘틱 서치의 뭐 특징들을 한번 다시 보자면 키워드 서치는 정말 그 키워드 단어 기반으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오랜 시간 검증되어 왔고 옛날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초기 구현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말 키워드만 따지기 때문에 아까 예시처럼 우리는 정말 코끼리가 뭐 식당에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해서 정말 그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이 문맥을 이해해서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반대로 이제 그러면 항상 또 시멘틱 서치만 그럼 시멘틱 서치 써야 되냐라고 하면 또 이제 시멘틱 서치의 단점도 존재하는데 시멘틱 서치 같은 경우는 렉시컬 서치와는 다르게 이제 아무래도 인베딩 모델 즉 대규모 문서로 이제 사전 학습된 이런 인베딩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화해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순 키워드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맥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검색을 이제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시멘틱 서치 같은 것도 당연히 이제 뭐 특정 단어에 대해서 문맥 의미를 파악할 때 이제 도메인마다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서 이런 도메인 이해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실시간 검색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슈가 있으면 또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뭐 법률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의료 쪽에서 정말 이제 그 특수한 단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와 이제 같은 키워드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는 좀 그런 도메인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별도로 모델을 재학습해서 자기들만의 인베딩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 고려 사항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희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써라라고 하기보다는 렉시컬 서치, 시멘틱 서치 두 개 다 이제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조합해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렉시컬 서치를 활용하면 이제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시멘틱 서치를 활용을 하면 사용자의 의도나 문맥을 파악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자연어를 이해해서 자연스럽고 포괄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런 렉시컬 서치와 시멘틱 서치를 합친 것이 바로 이제 이 하이브리드 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서치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단어, 키워드 매칭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이해해서 모두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색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검색 결과 품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 도메인 특화된 단어나 표현을 적용하는데도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서치를 써서 똑똑한 검색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만약에 오픈 서치에서 이 하이브리드 서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는지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실 뭐 여기서 가장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웨이트 부분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스피커 그 볼륨 조절하듯이 만약에 우리 도메인은 조금 더 키워드 서치에 좀 비중을 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이 웨이트에서 현재는 이제 0.3 대 0.7, 즉 30%, 70% 가중치를 주어 있지만, 아, 우리는 키워드가 좀 더 중요해 라고 하면 뭐 키워드 70, 시메틱 30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또 다른 이제 비율을 원한다, 뭐 25대 뭐 75, 뭐 50대 50 이런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쿼리 할 때도 이제 키워드와 시메틱 쿼리를 같이 하면서 이 웨이트 값을 조절해 줌으로써 그 어떤 서치에 좀 더 어떤 그 검색 방식에 초점을 둘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픈 서치를 활용한 시멘틱 검색과 하이브리드 검색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